오늘 보면요, 아침에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에 문 땡큐 정권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순덕 대기자가요. 고구마도 이런 고구마가 없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기자회견을 보니 다음부터 삶은 고구마 먹고 체한 것처럼 명치끝이 답답했다. 대선 주자 시절에 문가리 별명이 고구마였다. 이재명은 빠르고 맹쾌한데 문가리는 느리고 모호해서 답답해서 고구마란다. 이 김어준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문가리는 고구마는 배가 든든하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자, 지금 김순덕 칼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이 보선 통해 민의를 확인했다. 국정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든든했을 건데 좀 희망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고 부동산만 죽비를 맞았고 나머지는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떠들었죠. 그래서 서울 25대 빵, 부산 16대 빵, 41대 빵을 담아가도 오만과 무능에 대한 심판이라고 지적을 받고도 문은 문바 댓글만 보지 신문은 안 보는 것 같아. 정세균도 모를 리가 없는데 정세균이 사퇴하기 이틀 전 대선 준비 모임에서 조국 사태가 선거 패배에 크게 작용했다라는 강의도 들었는데 민심은 민생 안전을 원하는데 문가리와 친문은 검찰총장 찍어내기 대북 관계에 골몰했다라는 것을 지금 언론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회사들이.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심하다는 더불어 거수기당 패배의 보고서하고도 일치한대. 자, 정세균이 서둘러 총리를 던진 것도 문가리 세력과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한 의미고, 자, 문가리의 이 시대 정신 내로남불이 이제 부동산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만은 나머지는 다 잘했다고 자자찬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도 북핵 위기 관리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과거에 노무현이 큰 소리를 쳤어요. 취임 4주년을 앞두고요. 부동산 말고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에서 분당 소리가 노무현이 이 말을 한 날 터져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당이 반발을 했다. 그래서 지금 청문 보고서, 장관 3명 청문 보고서를 놓고 1명 이상은 이 당에서 지금 아웃시켜라 이러는데 청와대는 다 민다 그러고 야권에서는 문파가 나대면 땡큐라고 문나 땡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이 지금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 야권의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 거다. 문의 무오류성을 주장하고 문이 헛소리를 해대고 자 이러면 앞으로 정권이 교체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통상적인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문이 끝났다라는 부분하고 자기 정권이 재창출되는 부분은 별개의 변수다는 거죠. 지금 더불어 거수기당에서 문을 비판하고 문한테 초선들이 들이받고 장관 임용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 거대한 짜고치는 고스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운동권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제 한국의 좌파 세력이 내년 2월 달에 거대한 민중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문 정권이 불공정 성장 등으로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다고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내년 1, 2월에 거대한 민중대회를 거리에서 열겠다라는 것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촛불을 또 들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좌파는 한 번의 이 시행착오에서 나타난 부분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학습 효과가 우파보다 뛰어난 겁니다. 우파 진영은요, 박근혜가 저렇게 멍청하게 권력을 뺏겨도 어제 제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비판한 게 아니라 문가리를 비판하면서 박을 좀 비판했더만은 제 방송 5년 봤다면서 니 나하고 한번 붙자라고 누가 댓글 남겼어. 내 기가 찼는데요. 그런 사람들 제 방송 보지 말고 그냥 꺼지세요. 제가 이 보수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는 보수가 집권할 수 없다라는 이 진실을 제가 뼈아프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딴 사람들 안 하지요? 왜? 보수판에 푼돈 뜯어먹고 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할 말은 해야 되겠다고 당도 만들고 그냥
제 소신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수판에는 잘못했던 과거에 대해서 수정을 할 줄 모르는 이 악습이 있어요. 이명박의 잘못. 자, 이명박이 기술은 좋았지요. 그렇지만은 그 기술이 자신을 위한 기술이었고 그야말로 권력을 운영하는 부분에 도덕성이 없었다. 박근혜의 잘못. 권력을 운영하면서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우습게 여겼다. 이 두 가지에서 다 문제가 있죠. 도덕성과 공공성. 그런데 좌파는 그러면 그러지 않냐? 그러지 않죠. 똑같죠. 도덕성이 없고 공공성이 없죠. 그런데 대신 하나 탑재한 게 뭔가 하면 엄청난 이 사회주의자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욕망과 전략 전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좌파는요, 노무현 마지막에 다 등을 돌렸습니다. 민노총도 등을 돌렸고, 전농도 등을 돌렸고, 전국연합도 등을 돌렸고, 그리고 오리지널 순수 좌파 진영이 삼성공화국이라고 노무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좌파 정권을 만들었다고까지 비판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한테 사상 최고의 참패를 하고 그리고 정권을 뺏겨서 박근혜 때 또 졌어요. 9년을 개고생한 겁니다. 거기에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 공식적으로 문가리를 비판하고 뒤통수 때리지 말자. 문이 모자라면 그거는 이제 문 닫아 가니까 조용히 수습하되 또 좌파가 통일전선 전술로 집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문가리와 문패거리를 소수 남겨놓고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변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신 로봇처럼 실제로 다른 모양으로 문을 적당하게 비판하는 척하면서 그쪽에 가서 다 모이는 형태가 될 거고요. 문은 아마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서 에라 욕하려면 해라 나는 그냥 고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요, 문이 미는 세력이 아니라 문하고는 거리가 있는 듯한 중도 좌파 세력 같은 게 형성되어서 결국은 이 보수 진영과 붙어서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패를 두고 있고 아니면 아예 판을 썰어버리고 개헌을 하는 것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수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개헌과 독자적인 변신에 의한 대선 승리까지 다양한 카드를 그들이 지금 두고 있고 또 그들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트러블이나 싸움도 궁극적으로는 좌파의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적에 걸맞는 이 짜고 치는 프로레슬링 같은 쇼지 지금 좌파의 비판과 좌파의 트러블을 박수치면서 이제 문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파 보수 이 스스로가 바뀌고 개혁해서 독자적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그러지 않고 좌파의 분열 그리고 또 뭐 윤석열과 같은 하늘에서 떨어진 산타클로스 같은 후보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정권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보수 진영의 이 청년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가 기껏해야 이준석류의 청년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이 20, 30대의 청년의 삶에 대해서 이 보수 진영에서 과연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에게 지금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집단적 어떻게 보면 사회 포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문을 심판했다고 해서 내년 3월에 다시 또 문을 심판을 해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4.7 보선 승리 이후에 보수진영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골탈태로 독자적으로 상품을 팔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면 여권의 분열에 기인해서 그냥 앉아서 먹어볼까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집권할 수 있다고요? 경제가 터져버려야 유일하게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도 집권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파퓰리즘이 완전히 극성을 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구 기득권의 아류에 불과한 국민의힘에서 그 파퓰리즘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제 스포 15조를 보고 어떤 거는 뭐 맞는데 어떤 거는 지나치게 포퓰리즘이다 하는데 이 포퓰리즘도 수준이 있고 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미래는 포퓰리즘을 긍정적으로 그야말로 낭비적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포퓰리즘을 우리가 내지 않으면 범대중적 지지를 아주 그냥 선동적 포퓰리스트에게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포퓰리즘을 방지하고 그래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차선의 포퓰리즘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드는 게 서포 15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장착을 해야 독자적 성이 가능하지 완전 파천왕적인 세계가 한국이라는 세계가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현재의 이 보수의 한계를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분열이니 무슨 윤석열의 행보니 이런 거 쳐다보다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지옥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수두룩해요.